자, 교과서 110쪽 다항함수의 적분법입니다. 그동안 미분과 도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제 적분이라는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야. 다항함수의 적분법에서는 어떤 걸 다룰 거냐면 먼저 첫 번째로 여기 부정적분과 정적분이라고 되어져 있잖아. 적분 중에서 적분에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한 정확한 뜻과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부정적분과 정적분 중에서 정적분을 가지고 와서 그 정적분을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됐니?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적분, 이때 배운 정적분을 갖고 와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학2 단원 전체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여기 적분이랑 관련된 아르키메데스, 리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아르키메데스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넓이, 부피 이런 말이 등장하잖아. 결국 정적분이라는 녀석을 활용할 때 우리가 넓이와 부피 등과 관련된다는 아르키메데스의 내용으로 살짝 알 수가 있고 자 오른쪽에 리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리만은 정적분의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했다고 되어져 있잖아. 그러면 정적분의 개념 이전에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분해 보고 그때 정적분의 개념, 부정적분, 정적분 중에서 특히 정적분과 관련된 연구를 한 친구가 바로 요 리만이라고 알 수 있겠지. 자, 111쪽인가요? 111쪽 지금 뭐 이렇게 학습 목표가 나와져 있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부정적분의 뜻을 알고 뜻을 알았으면 직접 부정적분을 계산할 줄 알고 그 다음 정적분의 뜻을 알고 정적분의 뜻을 알았으면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때 배운 정적분의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넓이, 속도, 거리에 대한 활용, 정적분의 활용이 될 겁니다. 여기 순간과 전체를 보다 이런 말이 등장하고 있잖아. 순간과 전체를 보다. 여기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순간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미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미분은 그 순간 속도, 그 순간에 대한 집중이었다면 적분은 반대로 전체적인 개념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미분은 잘게 잘게 쪼개서 그 한순간을 본다면 미분은 그 쪼개진 한순간 한순간을 모두 다 합쳐서 전체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112쪽에 보면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시작하고 있으면서 먼저 미분에 대한 개념,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개념이 미분 계수잖아. 각각의 미분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비학습을 풀어두도록 하세요. 자, 미분에 대한 개념에서 꼭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자, 여기가 y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상수는 0이 된다. x의 세제곱을 미분하게 된다면 얘는 3이 내려오고 x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미분하는 방법을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미분을 할 줄 알아야지 적분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그래.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113쪽에 부정적분의 뜻을 안다로 들어가 봅시다. 적분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미분의 반대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수 만약에 3이라는 숫자가 있어. 거기다가 더하기 5를 했어. 그러면 8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 더하기 5의 반대 연산에 해당하는 건 빼기 5가 되겠지. 그치? 더하기의 반대 연산은 빼기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2에다가 곱하기 뭐 3을 했어. 그럼 6이 나오겠지? 그러면 곱하기의 반대 연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나누기 3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지금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는 서로 반대 연산에 있는 거지 반대의 역연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적분을 쉽게 생각한다면 적분이라는 것은 미분의 반대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자 어떤 식이 있잖아. 어떤 식을 내가 미분을 하게 되겠지. 어떤 식을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떤 또 식이 나오겠지. 그럼 이 미분의 반대 연산 이렇게 반대 연산이 바로 적분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적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적분은 뭐다? 미분의 반대다. 미분의 반대 연산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야. 그런데 그냥 적분이 아니라 이 앞에 부정 적분이라고 해서 부정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부정 적분에서 이 부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되겠지? 그걸 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들어봐. 자,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어떤 식 x의 제곱이란 식이 있다고 볼게. 자,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을 미분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분을 할 수 있지? 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2x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미분을 반대로 2x라는 애를 뭐 하게 된다면 적분을 하게 난다면 x제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쪽으로 와볼게. 내가 3이라는 수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5가 나올 거고 빼기 2를 하면 3이 나올 거야. 또 3이라는 숫자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6이 나올 거고 나누기 2를 하면 3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관계이냐면 3과 5를 연결하는 함수적으로 의미한다면 얘네들이 서로 1대1 대응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분과 적분이 그런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자, x의 제곱이라는 애를 뭐 하게 된다면 미분을 하게 된다면 얘가 2x가 나와.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을 할게. 자, 요 식을 미분을 하게 된다면 똑같이 지금 요걸 미분하게 된다면 얘도 2x가 나오겠지. 자,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뭐 7이 됐던 또는 빼기 5가 됐던 또 미분을 하게 된다면 2x가 나옵니다. 그치? 자, x제곱 더하기 3도, x제곱 빼기 5도 미분을 하게 된다면 모두 다 동일하게 2x, 2x, 2x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분이라는 것은 미분의 반대 연산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EX라는 애를 데리고 와서 적분을 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 들어갈 함수식이 과연 X의 제곱일까? X의 제곱 더하기 3일까? X의 제곱 빼기 5일까? 또는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1000도 되고 X의 제곱에 어떤 모든 숫자가 있는 게 모두 다 되지 않을까? 맞잖아. 지금 EX라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뭐가 되는 거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미분에 있어서 미분에 있어서 상수, 숫자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미분하게 되면 0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이지.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미분을 통해서 0이 돼서 사라졌기 때문이야. 그럼 적분을 통해서 살리려면 3인지 5인지 7인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적분에 대해서 이렇게 봅시다. 이 x라는 애를 적분을 하게 된다면 x제곱이라 볼 수 없고 여기에 x의 제곱인지 x의 제곱 더하기 얼마인지 요 값에 대한 상수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그랬을 때 EX라는 애를 적분했더니 결과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나온 이 결과치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왜? 여기 있는 요 상수 때문에 요 상수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값이 3인지 5인지 얼마인지 요 값을 모르기 때문에 EX라는 애를 적분했을 때 생기는 요 값이 정확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EX를 적분했을 때 생긴 부정확한 적분, 정확하지 않은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니? 여기서 생기는 부정적분이란 건 뭐냐면 적분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야. 적분한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적분해서 생긴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상수 때문에. 그래서 요 상수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거야. 어떻게 이름을 붙여줄 거냐면 적분해서 생기게 되는 적분 상수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고 일반적으로 대문자 C를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됐니? 자, x제곱도 x제곱 더하기 3도 x제곱 더하기 어떤 숫자도 모두 다 미분을 하게 되면 다 동일하게 EX가 나오기 때문에 적분을 했을 때 얘인지 정확하게 찾을 수 없다. 그지? 누구만 정확하게 찾을 수 없냐 하면 요 숫자 부분만 찾을 수 없는 거지 그 앞에까지는 다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상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지. 요 문제 때문에 요 상수를 미분해서 0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면 돼. 자, 교과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게. 자, 여기다가 밑줄을 칠게. 자, 여기 부정적분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요건 어떤 내용인지 요 내용을 보자면 방금 얘기한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어. 자, x의 제곱도 미분을 하게 된다면 EX가 나옵니다. x의 제곱에 더하기 2를 한 것도 미분하게 되면 EX가 나와. x의 제곱 마이너스 3도 미분하게 되면 EX가 나옵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EX라는 애를 데리고 와서 무엇을 했을 때 요 반대 개념으로 적분을 했을 때 내가 적분을 했을 때 얘인지 찾을 수 없다는 거지. EX라는 애를 적분을 했을 때 얘가 지금 얘가 되는지 또 그 이외에 다른 숫자가 있는 거가 될 수도 있잖아. 얘가 더하기 3도 되고 더하기 7도 되고 그랬을 때 EX를 적분하게 되면 얘네들이 모두 다 미분해서 EX가 나오는 애들이지. 미분해서 EX가 나오는 얘네들을 모두 다 뭐라고 부르냐면 E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EX, 요 식의 보다 적분해서 나온 정확하지 않은 결과라고 해서 E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E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우리는 이때 EX의 부정적분을 X의 제곱에다가 여기 어떤 상수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적분상수 C를 나타내서 이 C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될 거야. EX의 부정적분은 바로 X제곱 더하기 C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적분에 대한 기호가 등장하는데 여기다가 밑줄을 좀 칠게. 기호, 여기 S자를 길게 늘린 것 같은 이 기호를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인테그랄이라는 표현으로서 읽습니다. 이 기호의 이름은 인테그랄이야. 첫 글자 지금 썸머라고 돼 있잖아. 이게 썸을 나타내는데 합을 의미해 합. 여기 있는 S자를 길게 늘어서 쓴 거지. S자를 길게 늘어서 쓰고 걔를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뒤에 미분에서 나왔던 d, dx, dy에서 썼던 dx, 인테그랄 dx가 바로 적분에 대한 기호 표현이 될 거야. 오른쪽으로 가서 살펴봅시다. 자, 방금 한 것처럼 지금 x의 제곱이라는 것을 무엇을 하게 된다면 미분을 하게 된다면 x제곱을 미분하게 된다면 EX가 나오고 우리는 그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x의 제곱을 미분하면 EX야 이렇게 나타내고 또 x의 제곱을 이런 기호도 했었는데 x의 제곱을 dx를 하게 되면 얘가 EX가 나타나 이런 기호도 씁니다. 이게 미분을 나타내는 기호였어. 자, 미분을 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 미분한다는 것을 프라임을 기호를 써서 x제곱 프라임이 EX다 라는 표현도 쓰고 이런 표현도 쓰기 때문에 미분에 대한 기호가 될 거고요. 그러면 적분에 대한 기호를 살펴본다면 지금 EX를 가지고 적분을 해라 그렇다면 요거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EX를 가지고 적분해라 그랬을 때 x의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적분하게 되면 적분상수 C가 생긴다고 했지. EX를 적분해라 그러면 그 결과 생긴
적분인 얘가 바로 EX의 부정적분이지. 적분한 결과인데 정확하지 않아서 얘를 E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기호로 나타낼 땐 이렇게 나타냅니다. EX를 적분해 인테그랄 그러니까 S자를 길게 늘려 쓰고 여기다가 DX를 곱하기 합니다. 곱하기의 의미는 아니지만 곱하기처럼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인테그랄 DX가 될 거고 그랬을 때 나온 결과물이 바로 부정적분이지. EX를 적분해라. EX를 적분하면 그때 나온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X의 제곱에다가 적분상수 C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 결과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인테그랄 dx 뜻은 뭐냐면 EX를 적분해 이런 뜻이야. EX를 적분해. 보통 부정적분해 라는 말은 없어. 부정적분해 라는 말은 없고 적분해 또는 미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X를 적분해. EX를 적분하면 X의 제곱에다가 어떤 숫자가 생기는데 그 숫자를 잘 몰라. 그래서 나온 이 결과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EX를 적분해서 나온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됐니? 자, 잠깐 뭐 여담을 얘기해 보자면 이 dx라는 애가 곱하기는 아닌데 곱하기처럼 쓰인다고 했잖아. 그럼 위에 있는 걸 살펴보면 dx라는 애가 우리 여기 미분에서는 여기 분모 밑에 내려가 있지. 나누기는 아니지만 살짝 나누기처럼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분에서 dx를 살짝 나누기처럼 쓴다면 나누기의 반대 연산이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처럼 쓴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사실은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곱하기는 아니지만 곱하기처럼, 나누기는 아니지만 마치 나누기처럼 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요 기호 인테그랄 dx는 무슨 뜻이다? 인테그랄 dx는 적분해라 라는 뜻이다. 적분했더니 나온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 이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E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풀면서 기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예를 하나 갖고 와서 설명해 볼게. 여기 있는 요 예를 가지고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x의 제곱을 미분하면 4x가 나온다. 자, 그러면 2의 x의 제곱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면 얘를 미분하면 사실 dx 하면 의미로 dx를 하면 dx로 나눈 거지. ddx를 하면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4x가 나온다. 얘가 바로 미분이었어. 그렇다면 4x를 가지고 와서 뭐하면 4x를 가지고 와서 적분하면 그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냈냐면 적분하면 그것을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지. 4x를 가지고 와서 적분하면 그치? 적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2x 제곱이 바로 나오지 못하지. 적분하면 2x 제곱 더하기 c가 나온다는 거지. 얘가 2x의 제곱 더하기 c가 나온다는 거지. 얘가 바로 적분이었지? 됐니? 요게 보이니? 자, 4x를 가지고 와서 적분하면 2x 제곱 더하기 c가 나온다. 요것에 대한 기호입니다. 얘를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기다가 네모로 좀 쳐볼게. 자, 요 기호를 잘 볼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되겠죠?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오면 반대로 얘를 뭐 하게 된다면 미분하게 된다면 4x가 나오겠지. 미분하게 된다면 4x. 미분하면 c가 사라지니까. 됐니? 여기다가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이것의 값을 계산하는 거지. 7을 적분하래. 7을 적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사실 7을 적분하게 된다면 여기는 부정적분이 나오는 거지. 부정적분이 나오는 거지. 그 값은 얼마냐 하면 적분하게 된다면 7x 더하기 c가 되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가게 된다면 얘는 미분하게 되겠죠. 미분하면 x가 사라지니까. 됐니? 자, 마찬가지 지금 오른쪽도 얘를 지금 6의 x제곱이라는 애를 뭐 하게 된다면 적분하면 이란 뜻이지. 인테그랄이니까 얘를 적분하게 된다면 얘는 지금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미분하면이야. 우리 다음 단원에 적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배울 거예요. 지금은 미분으로 생각을 해보자. 미분을 해서 미분해서 제곱이 나오려면 얘가 세제곱이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세제곱이어야지 미분하면 제곱이 되잖아. 얘가 세제곱이었어요. 여기가 세제곱이었어야지 미분하면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6이 나오려면 3이 내려와야 되니까 2가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6x의 제곱이 나오고 적분했을 때 여기 적분 상수가 생기는 거지. 미분했을 때 c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정의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문제 2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겠습니다. 문제 2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겠습니다. 이 문제에다 별표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호가 익숙하지 않아서야. 이 기호가 익숙하지 않아서고 우리는 사실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배운다고 했잖아. 우리는 지금 적분을 배울 건데 적분에서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배우게 될 거야. 그런데 수학에서는 부정적분보다 정적분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수학의 성질상 그래. 수학의 성질상 뭔가 정확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좋아하는 학문이 아니거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되지만 결국 뒤에 가서는 정적분에 대한 것만 활용을 하게 돼. 정적분의 활용을 배우지 부정적분에 대한 활용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분에 대한 거는 뭐만 알면 되냐면 기호에 대한 것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문제 2번 같이 기호, 여기 설명하기 같은 기호에 대한 내용만 보시면 돼요. 기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기호가 한번 나오고 나면 정적분으로 넘어가면서 기호가 잘 쓰이지 않아서 부정적분에서는 반드시 문제 2번 같은 기호를 잘 살필 줄 알면 되고 문제를 봅시다. 자, fx를 뭐하면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 아니니?
보이니? fx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대. 그러면 fx를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쪽 연산이 적분 연산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 연산이 무슨 연산? 반대 연산이 미분 연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 연산이 미분 연산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적분은 잘 못해도 미분은 잘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fx는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fx는 얘를 뭐 한 거? 미분한 거. 그래서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등장을 하겠지. 기호의 뜻만 알면 미분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2번도 한번 볼게. 자, fx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대. 됐니? fx를 적분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fx를 뭐 하게 되면 적분하게 되면 fx를 적분하게 되면 얘가 나온대.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애를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fx가 나오겠지. 그럼 미분만 하면 되잖아. fx가 나올 텐데 fx는 누구? 얘를 미분하면 되지. 그러면 3의 x의 제곱 더하기 4x가 되고 c는 미분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fx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관계를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 관계가 이번에 배운 기호에서 가장 핵심이겠지. 미분적분에 대한 기호. 미분적분에 대한 기호. 그리고 미분보다 기호가 사실 좀 복잡한 건 맞지. 미분은 우리가 그냥 만약에 뭐 어떤 EX가 있다. 그럼 걔를 이렇게 프라임을 썼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미분의 기호를 원래 EX라는 애를 DX를 한다는 게 바로 미분의 기호가 있었어. 이 기호를 사용한 문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얘가 편해서 얘를 많이 썼지만 지금 적분에 와서는 이것의 기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DX 때문에 그래. 이 DX가 마치 나누기는 아니지만 나누기 DX 같은 의미를 포함하지? 어디에서? 미분에서 나누기 DX 같은 모양을 포함하기 때문에 적분에서 곱하기 dx 같은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 둘이 세트로 묶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니? 자, 그래서 이 설명하기가 이 기호에 대한 끝판왕이죠. 설명하기에다는 별표를 5개를 칠게. 요 설명하기에다가는 별표를 5개 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밑줄을 좀 칠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요 문제인데요. 수학에서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하는 거잖아. 그러면 순서대로 보자면 fx라는 식을 인테그랄 dx라는 말은 적분하라는 거지. fx를 어떻게 할 거냐면 fx를 적분하래. fx를 적분하게 된다면 여기 뭐가 등장하는 거니? 적분하면 부정적분이 등장하겠지. fx에 대한 부정적분이 등장하겠죠. 그치? 그런데 거기다가 괄호를 이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니? ddx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ddx가 의미하는 게 바로 미분이라는 거지. 그럼 부정적분이 나온 거를 다시 어떻게 하래? 다시 미분을 하래. 다시 미분을 했을 때 이것의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됐니? 자, 두 번째 가루는 뭐냐면 이번에는 fx를 뭘 먼저 해? 미분을 먼저 하래. 여기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하라는 거지. fx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f'x가 등장을 하겠지? 그리고 걔를 다시 뭐 하라는 거니? 걔를 다시 적분을 하라는 거지. 자, 출발점은 fx로 똑같은데 출발점은 fx로 똑같은데 적분하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순서만 달라져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는 어떤 숫자 x에다가 내가 더하기 5를 하고 그 다음에 빼기 5를 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야? 더하기랑 빼기가 역연산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거는 fx를 적분하고 미분하면 fx가 결국 fx가 나오나 이걸 물어보는 거야. 결국 fx가 나오나 이걸. 또 fx를 미분하고 적분하면 미적분이 서로 역연상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fx가 나오니 이걸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됐니? fx를 갖고 와서 더하기 5 빼기 5 fx를 갖고 와서 빼기 5 더하기 5 했을 때 그대로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적분은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적분이 좀 애매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여기서 함수 fx가 x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갖고 와서 해보자. 자, x의 제곱을 갖고 와서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게 된다면 x제곱을 적분하게 된다면 여기 적분해서 x제곱이 나오려면 x의 세제곱에 3분의 1 이렇게 등장을 할 거야. 얘를 미분하면 x제곱이 나오거든. 3 앞으로 떨어지고 빼기 1을 하고 이 방법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니까 우선 그냥 이렇게만 둘게요. x의 제곱을 지금 적분하게 된다면 부정적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적분상수 c가 생겨. 그치? 적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미분을 합니다. 다시 미분을 하게 된다면 다시 미분하면 3이 앞으로 내려와서 약분돼서 없어지고 3 빼기 1이 되니까 x의 제곱이 생깁니다. c는 미분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x의 제곱이 생기지. 자, 어떻니? 적분하고 미분하니까 x의 제곱이 다시 x의 제곱이 됐지. 그지? 그러면 두 번째 해보자. 이번에는 x의 제곱을 갖고 와서 뭘 먼저 합니까? 미분을 먼저 합니다. 미분하면 2x가 되겠지. 맞지? 자, 2x를 가지고 와서 적분을 해. 적분을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 얘는 x의 제곱이 될 거야. 적분을 하게 된다면 지금 미분 적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방금 했던 핵심이지. 적분을 하게 되면 생기게 되는 얘가 지금 여기 썼던 것처럼 적분을 하게 된다면 정확한 값이 생기지 않고 적분상수 c가 붙는 뭐가 생기냐면 부정확한 적분이 값이 생기잖아. 그치? 적분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적분상수 c 때문에 부정적분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x제곱을 적분하고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돌아왔지만 x의 제곱을 미분하고 적분을 하게 된다면 c 때문에 다시 x제곱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x제곱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무슨 차이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fx를 데리고 와서 내가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해.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해. 미분이 맨 마지막이 되면 상수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fx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니? 그 다음 두 번째, fx를 가지고 와서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합니다.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해.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게 된다면 fx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적분을 하게 된다면 부정적분으로 인해서 c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지. 요 두 개를 잘 정리해 놔야 돼.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